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주간 인사 노무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사람인 HR연구소가 발표한 더 플랩 HR 서베이 2023년도 경제상황 인식과 HR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응답 기업의 50%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약간 심각하다는 답변도 46.2%에 달해 96.2%가 내년 경제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순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예상하는 복합 위기 지속 기간은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2년 미만을 꼽았습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도 43.3%로 나타나 93.5%가 1년 이상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년 미만이라고 답한 경우는 6.5%에 불과했습니다. 장기화가 예상되는 위기는 채용 및 복리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기업 중 45.3%는 채용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보상 복리 후생 인사 운영, 인재 육성, 인사제도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전체 기업의 36.7%가 올해보다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36.4%는 올해 수준을 예상했지만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17.9%에 그쳤습니다. 특히 채용을 중단 및 축소한다는 응답은 대기업이 중견 중소기업보다 더 높았습니다. 사람인 HR연구소 소장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 경쟁력의 근본인 우수 인재 확보 및 인력 효율화를 고민하는 모습이라면서 내년 전반적인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지라도 검증된 핵심 인재를 뽑고자 하는 니즈는 증가해 인재 전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짜 노동 장시간 근로를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에 대해 강도 높은 근로 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현장에서 일부 오용되면서 공짜야근과 보상 없는 과로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직장갑질119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노동시간 관련 제보 114건 중 56건이 포괄임금 관련 불만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 오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짜야근과 주 52시간 미준수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일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를 위해 근로시간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그동안 임금 체불로 적발됐거나 시민단체에 고발된 업체, 포괄임금 적용이 많은 업종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실근로시간 보상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임금 관행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반영해 추가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40%를 넘으면서 대기업과의 비정규직 비중 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67만 9천 명으로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41.1%에 달했습니다. 이 비중은 비정규직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줄곧 40% 선을 밑돌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이를 돌파했고 올해도 40%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47만 8천 명으로 대기업 전체 근로자의 15.6%에 그쳤습니다. 이 비중은 2019년 15.8%, 2020년 15.7%에서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17.1%로 커졌다가 올해 15.6%로 다시 줄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 격차는 25.5%포인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비중을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 증가폭이 대기업의 5배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35.7%에서 올해 41.1%로 5.4%포인트 상승했고, 같은 기간에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14.5%에서 15.6%로 1.1%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10년 전 대비 203만 2천 증가했지만 정규직 근로자는 80만 3천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기업은 정규직이 77만 7천 늘고 비정규직은 17만 1천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비교해 비정규직 비중이 크고 그 격차도 계속 벌어지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임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삼성과 함께 추진한 스마트 공장 참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만족도는 2018년 86.2%, 2019년 86.4%, 2020년 88.7%, 2021년 91.1% 등으로 4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생형 스마트 공장에 만족하는 이유는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구축, 제조 현장 혁신, 삼성 멘토의 밀착 지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장 혁신 만족도는 86.6%였습니다. 현장 혁신 활동은 2019년 82.9%, 2020년 84.3% 등 3년 연속 상승했으며 스마트 공장을 통해 구축한 MES, ERP, SCM 등 솔루션에 대한 만족도는 83.7%였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솔루션 활용도 역시 69.3%로 높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생산 현장 솔루션 적용 효과 높음과 생산 현장 모니터링 수월,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참여 기업의 18.8%는 매출이 평균 37억 1천만 원 증가했고 18.3%는 고용 인력이 평균 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공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6%에 달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95.5%는 정부의 스마트 공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속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고도화 필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지속, 안전한 일터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면접 이후 채용 내정을 통지했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으므로 사후에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5월께 구인 공고 사이트에 경력직 직원을 모집했고 B씨는 같은 해 5월 28일 면접을 본 뒤에 합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 측은 7월에서 8월 중 입사를 희망한다며 6월 내 회사에 방문해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가 사무실 확장 공사를 이유로 입사 시기를 9월로 늦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짜에 B씨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겨 일정을 취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B씨는 방문일을 7월로 미루자고 연락했지만 사 측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A사 대표는 2차 면담이 남아있고 입사 확정이 아니라면서 열나는 것은 본인 사정이고 2차 면접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는 현재 직장은 이미 사표가 수리돼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답했지만 사 측은 결국 7월 최종 입사에 대해 입사 유보가 공식 입장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B씨에게 보냈습니다. B씨는 즉각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한 채용 취소라며 구제 신청을 해 인용됐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내정한 후 취소에 사실상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정을 내리자 사 측은 올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내정 통지로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됐으므로 이후 채용 내정 취소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면접 합격 메시지는 채용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사 유보 메시지를 보내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A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2년 10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07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상용 근로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5만 9천 명, 21만 5천 명 증가했으며 기타 종사자는 2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6만 3천 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각각 8만 2천 명, 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금융 및 보험업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 9월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08만 5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한편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또한 5시간 증가한 154.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시간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1월부터 9월 누계 원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동기 대비 1일 감소한 것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